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월요일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번 가을 콘서트 정말 열리는 거냐, 소시 말대로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거냐, 여전히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임영웅님의 근황 소식이 어느 시점부터 살짝 잦아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 보고 싶어요, 기다리기 힘듭니다, 이런 말씀들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가을 콘서트와 콘서트가 어디에서 열릴지, 어떤 규모로 열릴지 총망라해서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 전달드리기에 앞서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사들 빠르게 훑고 가볼게요.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네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돼. 말장난 같지만 알고 보니 임영웅님을 비롯하여 많은 연예인들이 황당 열애설에 휩싸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반복돼서 속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함께 거론된 소유 씨에게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도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결혼 정년기인 두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 밑도 끝도 없는 열애설 터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임영웅님이 너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이 소유 씨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었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많은 연예계에는 정말 뜬 소문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현명한 열애설 대처가 깔끔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서 아직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당시 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어떻게 대처를 했죠? 맞습니다. 조용수 작곡가님과 만나서 깔끔하게 곡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 이 말 한마디로 그냥 깔끔하게 헛소리들을 한 방에, 한 큐에 정리해버렸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일지, 신곡 앨범일지, 나아가선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새로운 콘서트일지 참 다양한 예측들이 그야말로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가운데에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로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임영웅 보랏빛 엽서 미스터트롯 1800만 뷰를 돌파했다. 그것도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임영웅님의 보랏빛 엽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8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라는 게 더욱더 뜻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1800만 뷰 돌파, 이런 유튜브 조회수, 지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스밍과 팬 활동 덕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일요일 날 미처 전달해드리지 못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멜론 차트, 지금은 시간이 이렇게 8월 21일로 넘어갔지만 아시다시피 매주 일요일 아침 8시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20위권까지 모조리 차지하는 기염을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유튜브의 조회수마저도 매번 갱신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있어요.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트롯 어워즈 무대 영상도 이제 2000만 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2일 아티스트 임영웅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제 나만 믿어요 트롯 어워즈 영상이 1900만 뷰를 넘어서서 이제는 2000만 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영상의 조회수만 합해도요 3000만 뷰가 훌쩍 넘어 4000만 뷰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어마무시한 파워, 정말 굉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뮤직비디오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바닷가 백사장 풍경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영상 되겠습니다. 벌써 이 영상이 업로드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뭐 신곡이든 신규 앨범이든 콘서트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제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 또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암표파리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예를 들어드렸던 추석 특집 콘서트로 진행되는 god의 콘서트 데뷔 25주년까지 맞이하며 KBS 50주년까지 함께 콜라보가 돼서 역대급 티켓값 달성되고 있습니다. 암표들이죠. 10배 값에 팔고 있다. 팬들 울려버리는 프리미엄 거래. 근데 지금 god 콘서트도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암표 벌어지고 있는데 임영웅님의 신곡 앨범 또는 가을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면 야, 이 암표 부정거래 실태조사 보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강력 처벌을 원한다. 티켓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많은 상태임에도 여전히 뾰족한 수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을 빌려 티켓으로 사기를 치는 일당이 징역형을 살게 됐다라는 소식도 제가 전달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호씨, 우리 임영웅님이 정말 가을 콘서트 진행하게 된다면 저런 암표들 너무 극성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엄청나게 극성을 부릴 겁니다. 설사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티켓팅에 실패했을지언정 절대로 저런 암표 파리들의 티켓을 구매해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행보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 암표들이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야, 요거 돈 좀 되겠구나 싶어서 최악의 수를 만들어 내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임영웅님의 가을 콘서트라고 대략 명칭을 정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임영웅님의 콘서트 하면 어디를 빼놓을 수 없습니까? 바로 CJ ENM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CJ ENM으로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랄 기사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드려 볼게요. CJ ENM 미국 LA에서 2030 부산 엑스포를 알린다. 무슨 말인지 기사를 한번 쭉 보니까 바로 이미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2030 부산 엑스포를 미국에서 알렸던 것 같습니다. 자, CJ ENM이 LA에서 개최되는 K콘 LA 2030 행사에서 부산 세계 박람회 홍보 활동까지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LA에서 개최되는 K콘입니다. 자, 이 K콘은 K-팝의 쇼와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통합 페스티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CJ ENM의 글로벌 빅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K콘 제가 뭐 사우디도 설명드리고 LA, 일본 막 수십만 명의 K-팝 팬덤이 몰리는 콘서트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LA 콘서트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보니까 K-팝을 넘어 한국을 즐긴다. 주말 역대급 10만 명이 몰린 K콘 LA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만 무려 1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LA에서 열린 이 K콘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 수 있죠? 자, 이 무대를 잠깐 보면 이거 전부 다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CJ ENM이 만든 특별 무대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이 중앙에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한 최첨단 패널들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패널이라는 거는 그냥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이 화려한 화면 기술들을 뽐내고 있고 엄청난 아이돌들이 대거 등장을 한 만큼 역대급 규모를 자랑하는 콘서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페스티벌로 진행이 돼서 K콘을 함께 즐기는 이런 문화까지 전 세계는요, K-팝의 유행이 여전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최사인 CJ ENM이겠다. 이 CJ ENM의 K콘 콘서트 규모만 봐도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보니까 이 블랙핑크 역시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월드 투어를 진행하는 블랙핑크를 봐도 이 엄청난 최첨단의 이 무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무대 느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에서 우리가 많이 목격했었던 장면 중에 하나이죠.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가 사실 이 블랙핑크 무대 못지않은 초대형 스크린 전광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이제 가을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그 사이에 지금 이런 블랙핑크와 같은 아이돌들의 콘서트를 대부분 담당한 CJ ENM이 이 K콘에서 보여준 엄청난 이 무대 기술까지 총동원이 돼서 역대급의 무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심지어는요, 진화하는 한류다, 진화하는 K-팝, 사이버 가수까지 가세를 했다. 자, 이렇게 지금 K-팝의 열광인데, 자세히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K콘, 이 중앙에 설치된 엄청난 스크린 기술부터 지금 이 엄청난 무대의 설치까지 아마 이 CJ ENM의 노하우가 제대로 녹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만 명이 넘는 K-팝 팬들이 있다라는 게, 자, 이 미국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멀리까지 여행 와서 우리는 이 콘서트를 관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 무대가 아무리 화려하다 하지만 이 무대를 꾸미고 엄청난 스크린과 최첨단 레이저 기술까지 활용하는 건 바로 이것을 주최하는 CJ ENM이겠죠. 그러니 이 엄청난 무대를 보고 간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최첨단 기술, 이거 막 콘서트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콘서트를 다녀오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는 것과 소시처럼 직접 콘서트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스크린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 무대의 화려, 나비앙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앵콜 콘서트 때는 더욱더 화려해졌었다. 심지어 전국 투어 콘서트 때도 이 뒤에 있는 CJ ENM의 최첨단 스크린 기술이 빛을 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기술이 K콘을 통해서 한층 더 강력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글로벌 콘서트는요, LA의 K콘, 뉴욕에서 열리는 블랙핑크와 다양한 걸그룹 아이돌들의 K-팝 콘서트들을 보면 이 CJ ENM과 같은 최첨단 기술력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엄청난 콘서트, 가을 콘서트 열린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말씀드린 이 GOD처럼 야외 콘서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야외 콘서트를 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열리겠느냐? 잠실 경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이거 뭐 가능하지 않은가요? 라고 문의 주신 분들이 있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을 콘서트가 됐건 연말 콘서트가 됐건 연초 콘서트가 됐건 최소 1, 2년 사이에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열게 된다면 유력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올림픽 체조 경기장 아닙니까? 물론 여기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나아가선 여기만이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앵콜 콘서트가 열렸던 야구 경기장마저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은 인원을, 사실 이 K스포돔도 그렇고 임영웅님의 앵콜 콘서트가 열렸던 장소도 마찬가지고 많이 수용해봐야 2만 명까지가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최대로 4만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에 위치한 강력한 후보지 어디겠습니까? 예상이 팍팍 오시죠?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시축 행사를 하여 더욱더 의미 깊은 임영웅님의 소속사와 임영웅님의 자택과 너무나 가까운 바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되겠습니다.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안 그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잔디구장의 미담까지 번져나가서 더욱더 화제가 됐는데 이곳이 임영웅님이 이미 시축 행사만으로 4만 6천 명이 넘는 엄청난 관객을 모았어요. 여기가 굉장히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님이 서울에서 가을 콘서트를 연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최대 5만 명이 넘는 관객을 수용하여 영웅시대 분들이 역대 가장 많이 모인 뜨거운 현장에서 임영웅님의 앞에 말씀드렸던 이 엄청난 CJ ENM의 K콘을 통해서 쌓아 올린 최첨단 기술력을 동원한 패널과 레이저, 이것이 총망라되는 곳이 바로 저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일정을 잡기에도 여유가 좀 있겠죠. 이제 K리그 시즌도 거의 막바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을 콘서트 10월 달쯤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한자리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가을 콘서트를 목격할 수도 있지 않나. 이때쯤에 임영웅님의 싱글 앨범으로서 신곡 발표도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님과 우리 탑6 트롯맨의 이찬원님과의 이 소중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웅또케미도 너무나 좋아하시고 사실 임영웅님과 트롯맨들과의 이 케미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나 다시 보고 싶다. 다시 봐도 좋다. 이런 반응들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가장 아끼는 동생이라 할 수 있는 이찬원님, 최근에 사고 이후 복귀를 하게 되면서 많은 트롯맨들, 또 트롯맨들의 팬분들까지 크게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감동과 감격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찬원님이 최근에 이 복귀한 방송에서 박현빈의 선전포고, 트롯 프린스는 나다. 이런 말도 예능이니까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박현빈 씨의 무대에 대해서도 이찬원님이 등장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박현빈 씨 하면 워낙 트롯계의 레전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임영웅님과 이 트롯맨인 이찬원님, 탑6 멤버들에게 그 왕좌의 자리를 이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박현빈 씨처럼 이렇게 남자 트롯 가수, 특히 젊은 남자 트롯 가수, 20대, 30대의 가수가 거의 전무했었죠. 그때 혜성처럼 등장하여 독보적인 인기를 휩쓸었던 것이 바로 이 박현빈 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찬원님과 투샷이 잡힌 이 장면 하나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찬원님이 특히나 최근 이 전지적 참견 시점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송 실장으로 나오는 바로 개그우먼 이영자의 매니저 이 송 실장에게 으라차차 내 인생 노래를 작사 작곡해 준 것이 바로 이찬원님으로 밝혀지면서 이 노래가 발매까지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바로 어제 19일 날 오후 6시 송 실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음원 으라차차 내 인생을 발매했는데, 이 노래는 바로 이찬원님이 작사 작곡한 것이죠. 이 송 실장이라는 이영자 개그우먼의 매니저는요, 원래부터 가수가 꿈이었고 상당한 수준급의 노래 실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찬원님이 곡을 써주면서 그 꿈을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싱어송라이터로서 직접 자작곡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찬원님 역시 작사 작곡을 하면서 역시 임영웅님과 함께하는 이 트롯맨들의 이 능력은 정말 넘사벽이구나, 이런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좀 더 감격적이었던 이야기는 찬스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전지적 참여 시점에 이영자의 매니저 송 실장이 이찬원님의 가이드 데뷔곡에 또 눈물을 펑펑 쏟았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방송을 탔었죠. 내용을 읽어보면 이날 방송에서 이영자와 송 실장은 이찬원으로부터 노래가 나왔다라는 희소식을 듣게 된다. 마음이 한결 편해진 송 실장은 본 음식이 나오자 이영자, 이찬원과 함께 폭풍 먹방도 펼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래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는데, 이때 이찬원님이 노래 가이드를 내가 직접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 가이드라는 건 이 노래의 음원만 있을 때, 그러니까 멜로디만 있을 때 목소리를 보통 다른 가이드 가수분들이 해주는데 이찬원님이 직접 노래도 만들고 가이드까지 해줬다라고 하니 이게 감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노래가 공개되자 이영자와 송 실장 온 신경을 집중해서 노래를 들었고 노래를 다 들은 두 사람은 기립박수를 치고 참견인들도 박수갈채를 보냈다라는 후문마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영자 씨는 맛깔나는 음식을 직접 얹어주며 송 실장의 첫 타이틀곡에 200% 만족했는데요. 근데 이 노래를 감상하고 있던 송 실장은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담아낸 듯한 가사에 푹 빠져들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찬원님 역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펼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찬원님이 좀 조기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초 우리 임영웅님을 비롯한 많은 트롯맨들이 이찬원님이 저렇게 빨리 복귀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도 한번 전달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스케줄링이 밀려있고 그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려면 부득이하게 이찬원님은 좀 빠른 복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 역시 방송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이찬원님처럼 예능방송 프로그램을 맡았다고 한다면 TV만 돌렸다 하면 얼굴을 드러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경우 오히려 노래와 음악에 더 집중을 하면서 방송활동을 좀 지양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렇게 이찬원님이 무리한 몸을 이끌고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나십니까? 이찬원님이 과거 살벌한 주량을 공개하면서 임영웅님과 영탁형 함께 영탁님까지 이 두 형님들과 아침까지 술을 마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2023년 올 초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찬원은 요즘에도 미스터트롯 탑7 중 미성년자인 정동원을 제외한 멤버 6명과 술자리를 자주 가신다며 주량 순위에 대해 밝힌다. 그는 임영웅 형, 영탁 형, 내가 주량이 비슷하다. 술을 마시면 아침까지 남아있는 건 우리 셋이다. 민호 형이 너희가 그래서 진선미구나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다른 주량을 공개해야 하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죠. 또한 MC들이 술자리를 가지면 누가 술값을 계산하냐라고 질문을 하자 서로 계산하려고 난리를 피운다. 결국은 영탁 형이랑 나랑 둘이서 영웅이 형을 뜯어 말리다가 뭔가 좀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해서 결국 영웅이 형이 낸다 라며 훈훈한 인심으로 임영웅님이 화끈하게 술값을 계산한 미담을 또 공개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녹여내서 항상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에 대한 고마움과 우정의 의리를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찬원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찬원님이 최근 방송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알코올 금지 안 갑니다. 이렇게 단호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보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이 톡파원에 등장을 해서 다이빙 명소로 전환되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다가 야시장 얘기도 했는데 이 야시장 내에서는 알코올 금지다 라는 말에 이찬원님은 그럼 전 안 갑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해서 현장에서 웃음을 빵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찬원님과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있어서 사실 이런 뭐랄까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가볍게 술 한잔 걸치는 그 시간이 아닐까요? 또는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영탁님과 함께 마신 것처럼 트롯맨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내놓으며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이 트롯맨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휴식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이찬원님과 임영웅님이 이렇게 박명수님의 라디오쇼를 방송하기 위하여 출근하고 있던 장면도 심심치 않게 촬영이 됐습니다. 이때도 멋진 두 트롯맨이지만 요즘같이 세련된 모습을 또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순박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어떻습니까?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찬원님은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는 웅똑 케미를 보여줬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봉선 씨가 공개했던 인증샷이 굉장히 또 핫하기도 했죠. 이 당시 때 개그맨 신봉선 씨가 인기쟁이들과 함께 임영웅, 이찬원 자랑해봅니다 라면서 히든싱어 6에 등장했었던 이 방송 당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임영웅님, 이찬원님에게 너가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라면서 장난쳤었던 장난 면박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도 함께 출연했었던 사이다 보니까 최근 이찬원님이 방송 복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아마 임영웅님이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또 싶습니다. 더불어서 걱정을 하면서도 동생을 든든하게 믿었을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프로맨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예능 프로그램 개수를 또 소화하고 있는 이찬원님 아니겠습니까? 과거부터 임영웅님에게 영웅시대 찐팬임을 직접 말하기도 했었던 이찬원님이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애정은 더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웅똑케미,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가을 콘서트가 될지, 이벤트가 될지, 야외 페스티벌이 될지, 아니면 나아가서 신곡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의 예능방송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등장을 할 때 이찬원님과 함께 방송을 한다면 또 그것만큼 의미 깊은 방송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됩니다. 엄마 미안해 라는 글이 잔뜩 적혀져 있는, 수십 번이 적혀져 있는 트위터의 글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선사했죠. 바로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022년 서울 앵콜 콘서트 티켓팅 당시 접속 대기 중에 13,522명 이상이 걸리면서 이 글을 올린 자녀분이 어머니에게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을 성공하지 못해서 엄마 미안해라는 글을 수십 개를 적어서 트위터에 올렸던 것이 지나가던 다른 영웅시대 분께서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100번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당시에 굉장히 회자가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었죠. 자, 이토록 자녀분들도 또 어머님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함을 만들 수밖에 없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 파워는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가을 콘서트가 됐건, 나아가 연초 콘서트가 됐건, 연말 콘서트가 됐건, 또는 콘서트와 유사한 이벤트가 됐건, 분명히 뭔가 큰 것이 오고 있다라는 건 뭐 유튜브를 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3년 가까이 시청해 오신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충분히 체감이 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니까 KBS 대기획 GOD 콘서트가 벌써 티켓을 추가 오픈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GOD가 25주년을 맞이했고 KBS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2023년 바로 올해 9월 9일 날 이렇게 GOD의 KBS 대기획 콘서트가 열리게 되죠. 근데 이게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인데 아시다시피 이 콘서트 자체가 사실 9월 9일 날 진행은 되지만 방영은 9월 28일 날 바로 추석 특집으로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 위치가 송도 달빛 축제공원, 바로 야외 콘서트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떤 가을 콘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기점으로 한 명백한 추석 대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가을 콘서트가 될 가능성이 제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을 콘서트가 그냥 실내체육관을 구하려다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도 달빛축제공원과 같은 야외 콘서트,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예전부터 했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정말 버스 한 대 사가지고 전국 팔도를 다니고 싶다. 캠핑 가서 우리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락 페스티벌처럼 락 페스티벌이 돗자리 피고 텐트 치고 정말 며칠 동안 밤새고 공연 즐기고 또 텐트에 들어가서 자고 그렇게 하는 엄청난 페스티벌이잖아요. 락 페스티벌처럼 영웅시대 분들을 한데 모아서
정말 호남평야에서라도 공연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 영웅시대 분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는 그런 공연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뭔가 이 KBS 대기획 GOD 콘서트를 보면 그 비밀이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임영님이 가을 콘서트가 이 락 페스티벌처럼 이름지어 영웅시대 페스티벌 또는 임영웅 페스티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 페스티벌로 콘서트까지 하게 된다면요. 아티스트 임영님이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세 글자 땡땡땡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콘서트라는 단어 말고 이벤트라고 글자를 한번 넣어보시면 땡땡땡 글자에 어순상 콘서트를 위해서처럼 이벤트를 위해서 요것도 딱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요런 야외 콘서트 겸 페스티벌을 임영웅님이 기획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빅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GOD도 실제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그냥 콘서트만 하는 게 아니라 KBS에서 이거를 9월 28일 날 방영할 수 있게 촬영까지 대대적으로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예전에 정말 십수년 전에 이 게릴라 콘서트 기억나십니까? 이 게릴라 콘서트 실내에서 한 적 별로 없습니다. 다 야외에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콘서트를 했던 거 아마 잘 기억나실 거예요. 충분히 야외에서 콘서트를 페스티벌처럼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번 GOD 콘서트의 이 축제공원 위치를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페스티벌이 될지 콘서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을 시점으로 하여 겨울이라면 어렵겠지만 가을 시점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